한국교육재단 모니카 리 이사장님과 우리 설정원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준비해온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임 후 첫 번째 맞는 이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가져서 이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줬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을 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시애틀 한국교육원은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지원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어 그리고 자신의 꿈을 말하는 이 행사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 모습과 진로를 그려보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말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말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말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 행동대로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이어지면은 결국에는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자신의 꿈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린 꿈에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좀 서툴더라도 발음이나 어법이 좀 안 맞더라도 자신있게 담대하게 자신의 꿈을 외치며 오늘 이 자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아직 한국말이 많이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40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영어로 대화하려면요 손에서 땀이 나고요. 내가 제대로 된 영어를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도 한마디 두 마디씩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까워진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한마디씩 한마디씩 배우면서 우리 태평양 너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앞으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언젠간 우리 학생들과 제가 같은 곳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한 대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축제라고 생각하며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니 한국학교 서북리 지역 협의회 조승주 이사장님의 격려사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아주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은 제니 한국학교 서북리 지역 협의회 조승주 이사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2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자리를 함께한 어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보니까 마치 이곳이 봄꽃이 싸하게 핀 꽃밭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어린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희들의 희망의 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자랑도 하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주인공, 희망의 꽃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혹시 뭐 BTS의 방탄소년, 블랙핑크, 뉴진스, 아니면 에이티스처럼 되고 싶죠? 아닌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음악인들은 모두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로 노래를 하면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열심히 배우는 바로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서로 얼굴이 다르듯이 꿈이 같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발표할 여러분의 꿈이 꼭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5살 때 저는 예쁜 아이돌 언니들처럼 TV에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말로는 아이돌이 되면 맛있는 걸 많이 못 먹는데요. 저는 제주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TV로만 춤을 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가장 행복한지 다시 고민해봤어요. 놀이하기, 자전거 타기, 과학 실험, 그러다 그림만 그리면 1시간이 10분처럼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도 네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내 그림이 미술관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처음 한 건 엄마가 제 그림을 한 가운데 걸었을 때였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뿌듯한 기분이 잊지 못해요. 그 후에 미술 시간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림에는 정답이 없다는 게 좋아요. 처음 미술학원에 갔을 때 실수로 물감을 종이에 잘못 친 적이 있어요.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그림에 틀렸다는 건 없어.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에 힘이 났어요. 그리고 가족같이 그 색을 감추어 주셨어요. 시험 문제는 맞고 틀린 게 있는데 글쓸 때는 답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정답이래요. 100점을 받는다니 행복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벽에 그림이 붙으려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엄마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곳의 그림들은 미술관에 돌려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평화의 순간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난 이분처럼 포근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뾰족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림이요. 앞으로 그릴 제 그림들이 많이 기대돼요. 마지막으로 제 꿈이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고 싶어요. 미술관에 내 그린 거였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지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로 당군 신화입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에 환웅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 환웅은 매일 땅을 내려다보며 아버지 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들께 농사지는 법,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는 싶다고 했어요. 환웅은 많은 것술만 먹고 이길 동 공부에 있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호랑이는 며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마늘 너무 맵고 쑥은 너무 써 하고 도망쳤는데 곰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꾹 참고 기다려서 예쁜 여자가 되었어요. 여자는 환웅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당군 왕건이에요. 당군은 자라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이 많아 지금의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알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운 환웅 음력 그리고 당군의 자손이에요. 당군은 홍익인간 뜻으로 사람들 돕기 위해 나라를 세웠어요. 저도 커서 사람들 돕기 위해 멋진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발명가가 되어서 특별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돌과 광물을 파서 튼튼한 집을 지을 재료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집을 발명하면 지진, 홍수, 그리고 산불이 나도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역사 속의 발명가 장영신처럼 오래오래 한국을 빛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도움이 되어준 특별한 노래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근 할아버지가 살아오시고 보니깐 뜻으로 나라 세우시 대소서 훌륭한 훌륭한 황승 맹자성 과학자명실 역사는 흐르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트로와이 종합학부학교 준하호반 1학년 정로아입니다. 저는 한국의 멋진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태권도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알고 있지만 자세한 멋진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가끔은 져서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태권도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태권도는 단순히 멋진 발차기와 빠른 동작뿐만 아니라 예의, 인내, 도전, 연습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멋진 대한민국의 멋진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예의, 친구들과 선생님께 항상 인사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관장님은 서로 웃으며 배려하는 모습이 최고라고 하시지요. 두 번째 인내, 어려운 기술을 배우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도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태권도의 진짜 멋진 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분은 아무리 잘해서 항상 더 배우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가끔은 저도 속상할 때도 있지만 크게 야! 하고 기합을 넣어 나쁜 생각들을 멀리 날려버려요. 제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준 태권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고 행복해요. 끝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우가 들려준 단군 신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7살 박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군 신화를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어요. 환인의 아들 환웅은 항상 이 세상에 내려다보면 돕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환희는 아들의 대신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 구름, 바람을 다스리는 신들과 함께 백두산의 신den수 아래로 보내주었어요.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농사 짓는 법, 약초 쓰는 법, 법과 예절을 가르쳤어요. 그 덕분에 사람들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 곰이 환웅을 찾아왔어요. 환웅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환웅은 생각하다가 만약에 쑥을 주면서 말했어요. 좋다. 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컴컴한 동굴에서 버티면 사람이 될 것이다. 호랑이와 곰은 기뻐하며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호랑이는 투덜댔어요. 쑥은 쓰고 마늘은 너무 매워. 난 고기가 먹고 싶어 라고 말하면 동굴에서 뛰쳐나가고 말했어요. 곰은 꾹 참고 마늘과 쑥을 먹었어요. 그리고 21일이 지나 아름다운 여인 운녀가 되었어요. 드디어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혼자였어요. 좋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며 매일 하늘을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때 환웅이 운녀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운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바로 단군왕건이에요. 단군왕건은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 되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웠어요.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아갔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군왕건을 우리 조상왕이라고 부르고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시작, 단군신화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정다운이에요. 저는 타코만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6살 때 구름빵이라는 책을 읽고 처음으로 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엄마랑 매일 밤 읽었어요. 그리고 진짜 구름빵이 먹고 싶어서 마트를 돌아다녔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저의 생각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것 같아 신나요. 넷플릭스도 유튜브도 재미있지만
저는 책이 제일 좋아요. 저는 작가가 되어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마음껏 하고 싶어요.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책은 나 같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이에요. 마법의 숲속에 나오는 유니콘, 드래곤, 요정과 공주들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네, 나 같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나랑 같은 상상을 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읽는 책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은 얼마나 멋질까요? 어떤 가수는 한국 노래로 한국어 알리고 어떤 요리사들은 한국 음식으로 한국을 알리는데 나는 책으로 한국을 알리고 싶어요. 저의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책을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책을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구름밤을 재미있게 읽어준 것처럼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 내 머릿속 생각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 유니콘, 드래곤, 요정과 공주들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 나도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둘째, 책을 많이 만들어 봐야 해요. 저의 집에는 벌써 제가 직접 만든 그림책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제가 이제까지 만든 그림책들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그 책들이 아주 유명해질지도 몰라요. 셋째,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멕시코, 캐나다, 한국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이제까지 다닌 곳을 다 합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남았겠죠?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각들과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나보려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말로도 책을 써야 되니 한글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겠죠? 저는 꼭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작년에 우리 가족은 비가랜드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높은 산이 있었고 우리는 별을 보기 위해 그 산을 올라갔죠. 산을 한참 올라가는 중 차에서 뻥! 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와 아빠는 차가 고장난 게 아닌지 걱정하셨고 우리는 무서웠어요. 그때 아빠가 소리쳤어요. 과자! 급히 과자를 꺼내보니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푼 과자 봉지들이 터지고 있었어요. 차가 폭발한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과자 폭탄이 너무 재밌어서 한참 웃었죠.
우리에도 무게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세종을 하할까? 바람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강아지는 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지? 코뿔소는 왜 뿔이 2개나 있어야 되지? 물질개는 어떻게 생길까? 가끔은 엄마 아빠도 설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책이나 동영상을 자주 찾지요. 저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저는 과학책도 좋아해요. 요즘은 더 말지 스쿨버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저도 그 버스를 타고 사람 몸속에도 들어가고 우주도 날아다니고 싶어요. 저는 과학 영상을 좋아해요. TV에서 본 파리족이 신기해서 직접 키워보고 싶었어요. 한 번은 직접 파리를 잡아 파리족에게 먹여봤어요. 움직이는 파리족을 관찰할 때 실험실에 과학자 같은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우주처럼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재밌어요. 과학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씩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새로운 질문들을 답을 찾고 있대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면 언젠가 제 질문들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의 꿈은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처럼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작년에 아빠께서 MP3 플레이어를 사주셨는데 집에서 시간이 날 때나 여행을 갈 때 항상 음악을 들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즐겨찾기에 넣어서 들어요. 저의 즐겨찾기에는 비틀즈, BTS,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들어있어요. 저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좋아해요. 4년째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피아노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편인데 작년에 학교 장기자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피아노의 연주를 낼 수 있다는 것, 제가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피아노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피아노의 아름다운 소리 때문이에요. 피아노 소리는 부드러우기도 하고 힘차기도 해요. 피아노의 건반은 모두 88개인데 선생님은 피아노의 모든 건반은 어울리는 짝꿍이 있다고 하셨어요. 피아노의 건반은 친구와 비슷해요. 친한 건반끼리 만나면 예쁜 소리가 나요. 하지만 안 친한 건반끼리 만나면 어색한 소리가 나요. 선생님께서 이걸 코드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어울리는 코드끼리 많아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음표를 그려나가면 멋진 곡이 만들어져요. 저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때 정말 행복해요. 지금까지 배운 피아노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학교 장기자랑에서 연주한 The Little Negro예요. 연주할 때 떨렸지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 계신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셨을 때 엄마께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음악학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멋진 그랜드 피아노도 봤다고 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음악회가 열리는 게 신기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연주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엄마께서는 아픈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밤의 증상도 좋아지다고 하셨어요. 약이 아닌 음악으로도 몸과 마음의 병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할아버지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 제 연주를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해서 너무 슬프고 아쉬웠어요. 꼭 의사가 아니어도 음악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린이 피아니스트
박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초등학교 3학년 한수호입니다. 제가 처음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한국을 빛내는 4명의 민들들의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냥 신문사 따라 불렀는데 점점 듣다 보니 우리 역사 소설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엄마가 출장 갈 때 들어가면서 역사책을 한 권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때도 서울국립중앙박물관, 천연독립기념관, 경주불국사의 석굴암 등 많은 곳을 다녔어요. 책에서 한국의 역사적 장소를 실제로 보니 더 신나고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인물은 바로 윤관순 열사예요. 왜냐면 어린 나이 17세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왕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은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이순신 장군, 윤관순 열사, 안중근 열사, 홍범도 장군, 김자신 장군, 그리고 백범 윤구 선생님 같은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저는 세종대왕님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한자와 이두를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주잖아요. 세계에서 누가 왜 남다른지 아는 글자, 바로 한글이에요. 저는 멋진 한글과 우리 역사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한국의 역사책을 잔뜩 들고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야기, 그리고 방방산의 비교대첩, 자동차의 신기한 말만품들, 그리고 한글 역사상까지. 친구들은 특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한국 역사가 4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니야, 한국 역사는 무려 5,000년이야 말하니까 와 진짜?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저는 더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어서 이 넓은 세상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배석준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 꿈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나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활용으로 나는 꿈이 이루어지는 일을 앞서서도 달에 가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이 된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께서 저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멋진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서입니다. 세상에는 멋진 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평소에 제 어머니는 형과 저에게 직업이나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의사 자체가 꿈이 된다면 만약 의사가 되지 못하면 실패자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들이 웃게 했을 때 제가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한 번은 우리 반에 예은sen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전화로 와서 모두 어색할 때 제가 농담으로 우리 반 친구와 새 친구를 모두 웃게 했습니다. 금방 반 분위기도 좋아지고 새 친구도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썰렁한 농담도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습니다. 제가 포틀랜드 다운타운 푸드 팬트리라는 곳에 통역 봉사를 나갈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중국인 할머니들과 한국인 할머니들이 사이가 항상 밑에부터합니다. 한국인 할머니들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가끔 저는 썰렁한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깨와 소금이 합쳐지면 깨소금이 되고요. 깨와 설탕이 합치자면 무엇이 될게요? 다른 정답을 말하시는 분은 없었지만 제가 답을 이야기하면 모두 아 하시면서 활짝 웃으십니다. 농담 같은 퀴즈로 분위기가 훨씬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제 꿈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웃게 할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과학자도 되고 싶고 멋진 축구 선수도 되고 싶고 유명한 요리사도 되고 싶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멋진 직업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소중한 저의 꿈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우울한 사람에게 웃음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소중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한글학교 5학년 이수진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저를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쿠 우리 수진이 보름달같이 예쁘네. 아마도 제 얼굴이 동글동글 오동통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저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편인데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한 걸 느끼는 걸 보면 저는 음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요리도 너무 맛있지만 요즘은 제가 요리하는 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쉬운 후식부터 만들어 봤고 최근에는 감자 소세지 국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두부김치랑 두부 부침, 계란말이, 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주로 한식을 만들었네요. 네, 저는 한식을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 K푸드로 인기가 많아졌지요. 한국 음식은 맛도 있지만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배도 안 아프고 또 먹으면 마음도 편해져요. 이런 게 바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속이 편하다라는 뜻인가 봐요. 열심히 재료를 자르고 볶아서 요리를 만들어 가족에게 주었을 때 맛있다고 먹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엄마는 가끔 요리하기 귀찮다고 하세요. 아휴, 오늘은 저녁 하기 싫다. 그러면 제가,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저녁 만들어줄게요. 그렇게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한 적도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귀찮고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나중에 커서 한식 요리사가 되는 것을 꿈꾸며 계속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한식 요리사 될만하죠? 네. 맛도 있고 속이 편한 한국 음식을 만드는 저 한식 요리사 이수진을 기억해 주세요. 한국 음식 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레고 통합한국학교 5학년 한예준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섭거나 싫었던 적이 있나요? 특히 주사를 맞아야 할 때는 더 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3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아플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고, 얼마 되지 않지만 직접 돈을 들여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 병원비는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치료받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만들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직접 찾아가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둘째, 저는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 동네 길에서 죽은 개구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징그럽다며 피했지만 저는 혹시 살아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개구리는 미동도 없었고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물을 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개구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더 집중해서 살펴보았고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어떤 일이든 작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성격입니다. 셋째, 저는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과학과 수학을 재미있어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부학이나 응급처치 같은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끈기와 노력하는 습관이 저를 좋은 의사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의사가 된다면 꼭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일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아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생물학자로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소아암, 특히 희귀한 소아암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겨울 방학 때 제 제일 친한 친구는 가족과 여행을 하던 중 갑자기 모르게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줄 알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요양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학교에서 조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래. 눈물이 가득 고인 친구의 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 이제 머리카락도 다 빠질 거야. 치료를 시작해야 해서 나 이제 학교에 못 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6학년인데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골육종이라는 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골육종은 10대에게 발병하는 매우 공격적인 암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지난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에서 400명의 아이들이 골육종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환자 수가 적고 유전적 변이가 심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제 친구 같은 청소년들이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암 발전시키는 연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의사가 될 수는 없지만 제 친구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6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프 마라톤을 뛰면서 희귀 소아암에 대해 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5,000달러를 모금해서 시애틀 아동병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희귀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나 저와 함께 동참하고 싶으실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곧 내 친구는 허벅지뼈를 일부러 잘라내고 금속봉을 넣던지 아니면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이 모든 고통을 겪는 동안 모금도 하고 곁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위해서 또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이것을 나을 기회가 된다면 제 꿈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태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도깨비 팬티를 팝니다. 이 도깨비 팬티를 말하자면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해요. 이 도깨비 팬티는 한 번 입으면 100년 동안 안 갈아입어도 돼요. 또 좋은 것은요, 안 빨아도 돼요. 엄마들, 좋지요? 이 팬티를 계속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 팬티를 오니노 판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오니노 판스를 안 입어본 사람이 없어요. 드라마 도깨비 보셨어요? 거기서 도깨비는 안 죽고 계속 살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도깨비 팬티. 이 도깨비 팬티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프신 곳이 있어요? 도깨비 팬티 입으면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도깨비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팬티는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름살 걱정이 되시나요? 맞습니다. 도깨비 팬티 입으면 주름살도 틀려 펴집니다. 복스를 안 맞으려 됩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제가 한 장 한 장 호랑이 발을 직접 만든 이 도깨비 팬티 오늘만 주문받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오늘 딱 하나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살지 마시고 주문해주세요. 아, 도깨비 팬티는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해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제 센스가 마음에 드셨나요? 이 도깨비 팬티 사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직장에서 준비할 때도 미리 몇 번씩 연습합니다. 저는 아직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가 어릴 때는 프로포스가 되고 싶었다가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다면 세일즈맨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심리학자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도깨비 팬티를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연습하다 보면 제 정말 원하는 제품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니 지금 정말 긴장되고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엄마에게 아기 때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이 편안하고 둥둥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에 많은 관심이 생겼고 아픈 심장을 고쳐주는 heart surgeon, 심장수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로 가슴 왼쪽에 있습니다. 심장은 작지만 혈액을 펌핑하여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간, 폐, 콩팥, 대장 등 다른 장기는 밤이 되면 그래도 쉬는데 심장은 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피를 돌게 하려고 쉴 새 없이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사망 1위가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심장수술사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하는 모습을 TV나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손은 빠르지만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스티치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온몸에 짜릿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저는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 듣는 편입니다. 손으로 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되는 길은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의학적인 지식도 많이 공부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크겠지요. 사실 엄마는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걸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에 제가 심장 전문 의사가 된다면 제가 가진 재능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팀을 만들어서 미션도 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계 여행도 하고 멋진 차와 스피드보트도 사고 우리의 부모님께는 해변가의 아름다운 집도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심장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은 항상 저를 옆에서 지켜주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심장을 돌보는 멋지고 건강한 heart surgeon, 심장수술 의사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에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할 저의 가슴 뛰는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우진입니다. 오늘은 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의 꿈은 멋진 건축가가 되어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애리조나에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테리 예슨 웨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특별했어요. 건물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건물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이 공간을 감싸며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건축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 건축이 단순히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은 영향을 주는 예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연에서 배우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의 말이 마음에 새기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건물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건물을 만들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이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집이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것을 넘어 사람과 환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축을 실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최근 저는 건축 관련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디자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건축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모형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건축을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들이 쌓여 언젠가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건물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편하게 쉬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디자인한 건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 이화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몸에 붙은 거 머리 그거 왜 주고 다니냐? 항상 드라이기 쓰지 말고 공부할 때 좀 써. 머리를 쓰라고 머리. 이것은 저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면서 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무슨 드라마를 말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정답은 바로 응답하라 1988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특별한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보며 자란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저가 재밌게 본 드라마는 이뿐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 손잡고 튀어, 이상한 변호사 외우, 엄마 친구 아들, 마이데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가 특별히 계속해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두근두근 25-21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와 어떤 점을 달랐을까요? 물론 저 너무나 좋아하는 멋진 배우 남주혁이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또 뭐가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 줄거리,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그 작은 대사들. 그래서 저가 결심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속에서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에 참여하고 글쓰기 대회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끊임없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한 소녀에 관한 35,000개의 단어가 넘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이 소설을 제 수많은 시선과 마음을 쓰면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랑이 쓴 이야기는 사람이 전달해야 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기에 저의 수많은 생각을 적는 것조차 부끄럽고 노출되는 것 같아 벅차오른 날에는 그 모든 비밀을 이야기 속에 숨겨둡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 하나하나 속에 저 자신의 일부, 의심, 약점과 감정, 저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든 요소를 숨겨내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 많이 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쓴 이야기는 사람이 전달해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종이에 쓴 이야기는 때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쓴 마음으로부터 전달되어야 마음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가 저는 밖으로 하지 못했던 말, 종이에 써서 겨우 내뱉은 말, 저가 수많은 생각을 배우들의 입 속에 저의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예권입니다. 제 꿈은 사람과 자연의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해내고자 컴퓨터 생명공학 박사입니다. 이 꿈은 작년 김치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학교에서 김치의 날에 배추김치를 직접 만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하얀 쌀을 먹으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쌀밥을 안 드시고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콩 같은 것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쌀밥은 살이 많이 찌고 영양가가 적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맛있으면서도 몸에도 좋은 쌀밥이 있을걸? 하면서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고 한 사이트에서 황금쌀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대사공학, 영양강화관, 황금생명공학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라면 같아 엄마께 얘기했고 이런 쌀을 찾아 맛있는 쌀밥을 만들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부터 제 머릿속에는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고 궁금증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 제 꿈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공학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NA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DNA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할 때 AI 기술을 다루는 것도 생명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코비드-19이 처음 발견되어 온 세상이 팬데믹이 빠진 그때를 기억하시죠? 네. 코비드-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물론 가게들은 문을 닫았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3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백신을 맞으면 아파서 열이 심하게 난다든지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여러 예들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백신이 많이 만들어지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몸에 직접 바이러스를 나타내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다니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명공학이 유전체를 보다 빠르고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공학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지구 환경과 사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생명공학의 컴퓨터 처리를 적용하는 분야의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저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더 흥미를 느낍니다. 현재 AI를 활용해 많은 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특정 바이러스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생물들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생물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특히 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고 생물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지만 과학 탐구대회에 참가해 직접 실험을 해보는 등의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이후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미래의 국제적인 과학자로서 활동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꾸준히 공부할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을 깊이 알 수 있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선할 것이며 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겁니다. 미래의 컴퓨터 생명과학사 윤예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타고나 3일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는 민하늘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업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와 진정한 자기 실현,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치과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 교정 전문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유달리 웃지 않거나 손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치아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은 결국 저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치아 교정을 끝낸 친구의 가지런한 치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치아 때문에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사람들에게 당당한 미소를 선물해 주고 싶다. 그날 이후로 치과 교정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많은 공부와 실습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저의 꿈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치아 교정을 끝내고 환하게 웃던 친구의 미소를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과 치료를 단순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치과 치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입을 가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진정한 의료인의 길입니다. 저도 이제 제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꿈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 모든조차 성장하는 일부이며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치과 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밝은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최애 스포츠 타임
발렌타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7살 때 분홍색 원피스와 땡땡이 바지를 입고 작은 손에 이 책을 들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마음씨 좋은 나무와 감사할 줄 모르는 소년의 멀어지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이 책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없이 주는 자연을 남용하는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6학년에 있었을 때 기후변화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 지구상에 사는 블루타고 기나는 빠르게 녹고 동물도 멸종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준 자연이 우리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자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피해가 결국 인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가 사랑하는 미술, 글쓰기, 그리고 토론과 스피치 활동을 통해 자연보호를 향한 저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오레곤 우표 미술대회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목표는 청소년 화가들의 우리 그림을 뽑아서 우표로 만듦으로써 자연보호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진을 찾고 그 그림을 물감으로 그리면서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에서 제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배웠던 자연보호의 혜택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 작은 그림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보호의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보호를 장려하는 글쓰기 대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작가들의 전국 대회에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시를 적어냈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자연이 왜 돌봐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제 시가 수집하는 실릴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제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리고 말씀드린 제 경험들을 통해 이제 제 꿈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알림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토론과 스피치 동아리를 통해 제 꿈을 언젠가는 더 당차게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알림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7살 때 읽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단지 나무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소년만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주고 있는 대자연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아낌없이 주는 나무한테 한 번이라도 더 되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저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시사 하늘학교의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16년 전 조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몸도 크고 머리카락도 많고 하고 오는 목소리도 크고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살, 4살이 다 되어가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제가 심하지는 않지만 자폐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폐 증상 중 하나가 물어보는 말에 딴소리를 하는 거래요. 저희 아빠가 지우야 오늘 유치원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아빠 수업 가요. 빨리요. 제가 그렇게 대답할 때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 아빠는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공예를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치어다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조금씩 말을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교 공부는 잘하지는 못해요. 특별히 수학하고 과학은 저한테는 정말 어려워서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히스토리도 잘하지는 못하고 잉글리시도 잘하지는 못하네요. 아,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정말로 힘들 때가 많아요. 미래에 나는 직장도 없고 노숙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시면서 저희 아빠는 지우야,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오래오래 살아서 끝까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울었어요. 그러면 혹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새엄마가 저를 미워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혹시 엄마가 일찍 죽더라도 아빠는 새로 결혼도 안 해. 새엄마가 우리 집을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잖니. 그래서 제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예쁜 여자 결혼하자고 해도 정말로 결혼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지우를 위해서 아빠는 새로 결혼 안 하지. 그때 옆에 있는 제 동생 선우가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예쁜 여자가 아빠한테 결혼하자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우야, 너는 공부머리는 없어. 그렇지만 너는 노래를 정말로 잘하잖아. 클라리넷도 잘 부르고 그림도 잘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는 거야. 너는 그거를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학교 콰이어에서 노래를 부르고요. 뮤직밴드에도 들어가서 열심히 클라리넷을 부르고 있어요. 밴드 선생님이 클라리넷 소리가 너무 좋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콘서트를 할 때 노래도 부르고 클라리넷도 부를 수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유튜브 레슨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림을 연습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음악이나 미술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터키, 파키스탄 같은 곳에 있는 난민학교에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갈증에 걸어주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국학교 송지윤입니다. 11학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아쉽게도 마라기 대회 이틀 앞두고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제가 준비한 곡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꿈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TV에서 멋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는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한 번 우연히 김연아 선수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게도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결심하며 강한 열정을 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면 저의 꿈은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중학교를 거쳐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저를 둘러싼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는 꿈이 많은 것이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내 꿈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꿈을 정하는 것이 곧 제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각자의 길을 정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하나씩은 가졌지만 그에 비해 저는 너무 평범해 보였고 뭘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칭찬받았던 공부와 플루트 연주도 이제는 그저 남들 실력에 맞춰진 평범한 실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한때 자신을 잃고 방황했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도미노처럼 미래를 와르르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번의 실수 후에도 제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대회 등급, 낮은 시험 성적, 무대 위에서의 작은 실수들 이런 실패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지금의 저를 형성하는 소중한 경험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모든 분들을 떠올려보면 그들은 단순히 1등을 차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꿈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남들이 저를 보고 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살고 싶습니다.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이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그 길을 걸으며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길을 걸으며 저만의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이에요. 저는 7학년이에요. 저는 13살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한국 분이세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는 산토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국어 시간에 선생님도 산토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노래하고 춤을 좋아해요. 저는 R&B하고 락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산토기 노래를 부를 때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좋은 적이 생각나면 좋겠어요. 노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슬프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니까요. 언제나 제 가수가 되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그때 제 콘서트에 꼭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예요. 저는 12살이에요. 한국어를 1년 동안 배웠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한국어를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좀 배워요. 제가 좀 읽은 한글은 바나나예요. 선생님이 한글은 30분 안에 물을 읽고 하는데 저는 5분 만에 바나나를
배웠어요. 하루는 제가 바나나 가슴을 입고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바나나 차차 노래를 저는 바나나 옷을 입고 친구 앞서 바나나 차차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조금 창피하지만 재미있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음악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어를 함께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대회에 나와서 정말 영광이에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이에요. 저는 8학년이에요. 저는 14살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2년 동안 공부했어요. 한국어 하고 영어는 많이 달라요. 하지만 한국어는 재밌어요. 구절을 만드는 것이 재밌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좋아요. 무대에서 행복해요. 작은 학교에서 뮤지컬 연극을 했어요. 저는 주례에서 피아노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경험이 주어졌어요. 무대에서 다른 사람이 외부는 것은 같은 경험이에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계속 되고 싶어요. 한국에도 뮤지컬 대본 읽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무대에 서고 싶어요. 이런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루린이에요. 8학년이고 13살이에요. 저는 올해 9월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익힐 수 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주위 느낌은 패션 디자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고 어딜도 아름답지만 옷도 너무 비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분들이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자주 쇼핑하는 브랜드는 Forever 21이에요.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 한매로 예쁘게 느끼고 앞으로도 늘 많은 한국 브랜드를 알고 싶어요. 저는 오페라 패션 시리즈에서 독창적이고 예쁜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네. 아직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네. 저의 어릴 때 꿈은 간호사이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전문적인 면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은 어려운 병원 용어와 질병, 그리고 치료 과정들을 일반인들에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를 사고 또는 병으로 이용하거나 기형을 가진 환자에게 실제와 똑같이 복원해주고 희망을 주는 직업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쁘신 부모님 대신 할머니께서 키우셨습니다. 덕분에 집에서는 한글을,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며 사용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 이 두 개의 다른 문화를 배우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의료와 예술의 만남으로 새로운 신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그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몸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김예경입니다. 슬기로울 유자와 영리할 영자를 쓰며 슬기롭고 영리하게 자라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세연이에요. 제 꿈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는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자꾸 바꾸었어요. 뭔가 새롭고 아니면 뭔가 우리 저기 자랑스러워 할 것으로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동생 그리로 마루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따뜻한 문화를 사랑해요.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가능하면 한양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더 배우고 더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간호대학에 갈 거예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으냐고요? 저는 제 어린 동생이 태어나서를 배울 걸 기억해요. 그건 2020년 1월 11일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아이를 맡은 일을 매일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매일 한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있다면 접는 게 꿈을 이룬 거예요. 한국에서 강서사가 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갖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가 너는 해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한을 듣습니다. 한국 이름은 혜아입니다. 저는 케냐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우리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싶어서 제가 5살 때 우리 모두 미국으로 이민했어요. 한국어는 2년 반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한국 문화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 예술이에요. 한국은 예술로 아주 중요하게 저는 한국 문화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예쁘고 한국 패션도 너무 멋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 예술이에요. 한국은 예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준다마 두번만 두 같이 배워야 해요. 배울 때는 어렵지만 예술이 중요하니까 배울 때는 어렵지만 예술이 중요하니까 괜찮아요. 수업에서 선언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유해를 차이니즈유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 베트남 등 많은 아시아 나라들의 명주를 문화유해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어로 소나기라고 말해요. 설날에 가족들 다같이 모여서 떡국도 먹고 요리도 해요. 그 중에서도 세배 좋아요. 특히 세뱃돈 많은 거 우리 친척 아주 많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면 설날에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 시험 봤어요. 한국 어그럼 예쁘게 매야하고요. 한국 어그럼 예쁘게 매야하고요. 세배 예쁘게 해야 해요. 이거 어그럼 제가 했어요. 잘했죠? 저 세배도 잘해요. 한국 사람도 세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잘한다고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근처하고 작은 저 있는데 근처는 어려우니까 작은 좀 보여드릴게요. 손을 양쪽으로 하고요. 한쪽 무릎 보고 앉았다가 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천천히 일어나서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세뱃돈 기기인데 아까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 서로 존중하는 문화 배우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들도 많은 한국 문화 배울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제 얘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름은 우진이에요. 지학용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한국어 2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한국인은 것도 부끄러운데 지금은 한국어 수업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한국 노래 들을 때가 가장 좋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노래를 배웠어요. 이제 다 외워서 부를 수 있고 춤도 잘 출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예요. 부모도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한국어 아주 잘해요. 한국 드라마도 다 알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없대요. 우리 부모는 대단하죠?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비행기 스몰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아주 많이 갔어요. 다른 나라들도 가보겠지만 한국에 가장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제가 말한 들었던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보고 드라마에서 어떤 도시들에도 가보고 해요. 저는 지금 작은 거라 한국어 잘하니까 내년이면 더 잘하고 앞으로 충성도 잘하게 그러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처럼 한국어 잘해서 같이 한국어도 대화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배학교 메스백리 한국 이름은 민수입니다. 저는 한국어 6개월 배웠어요. 원래 한국어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배웠어요. 저에게는 싫어서 선생님 말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수업 점점 재밌어요. 맛있는 거 먹고 한국던 거 있어요. 별로 안 어려워요. 저는 힘든 가정에서 왔어요. 우리 가족 친척들 문제 많고 저를 안 도와줬어요. 저는 항상 하나로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한국어 배우고 기회 있어요. 저는 군인 할 거예요. 한국에 누구군이 있어요. 한국어 잘하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파일럿이 돼서 한국 가고 싶어요. 제 꿈이에요. 한국어 배우고 꿈이 생겨서 좋아요. 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강머리에 미국인입니다. 장모님이고 이름은 페이, 한국인 가능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장모님보다는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고 한국 문화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이 너무 멋져 보여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도 조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바로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간부리의 아픈 물가에 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간부리와 한국의 영원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한국과는 조금 짧지만 간부리도 2000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간부리의 인이라는 전세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70년대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을 오셨습니다. 당시 간본에서는 정치적 대련 학살이 벌어졌는데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비극 사건입니다. 이 비극으로 인구의 4분의 1,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겨우 5살이던 저의 아버지와 2살, 3살이었던 삼촌들을 데리고 태극기 난입행보가 겨운 한신 벨리군으로 인하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당시 간거리에서는 서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생활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땅바닥 위에 천막이 없고 문도 없고 침대도 없었고 다음 샤워도 할 수 없고 바로 이틀이나 4일 한 번만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남미키도 사전을 보면 우리 아버지, 가족도 이런 곳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셔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현서 씨의 TED 강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처럼 지금도 유행한 될 줄 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현서 씨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유행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17살인데 이현서 씨는 제 나이 북한을 탈출해 이름을 7번이나 바꾸며 공동방위 근무지내로 14년이 지나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고 너무나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현서 씨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옆에 조금씩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떠나 목표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 포마, 라오스, 베트남 등 여러 나라 거쳐 간신히 한국으로 옵니다. 몇 시간이나 도착할 거리를 몇 달 혹은 몇 년을 걸쳐오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결실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 다음 제에게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영원하게 발주하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현서 씨처럼 지금도 북한에서 가족을 위해 유용한 감수하며 발주하는 모든 영원한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에도 저처럼 영원한 부모님을 감사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영웅은 여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에 살아가는 한국에 살아면서 가는